부정평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를 물어봤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예, 1위가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없다. 예, 맞습니다. 1위가 다른 내용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가 34%.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죠. 국민 3명 중 1명이 잘못하는 게 없다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1위가 나왔어요. 취임 100일 조사. 예. 어떻습니까? 취임 100일이 오늘이 취임 100일째입니다. 그래서 네. 조사를 100일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99일과 101일과 다를 것도 없잖아요. 예, 어쨌든 보면 0.6%포인트 소폭 내렸지만 네. 72.2%로 여전히 줄곧 70%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22.1%이고요. 취임 100일이니까 취임 후 현재까지 잠깐 이제 경과를 잠깐 보면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취임 초 5월 4주째에는 84.1%까지 올랐습니다. 네. 최고치였죠. 그다음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강경화 안대환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이 확산되었고 그리고 원비어 사망 기억하시죠. 네. 외교 안보 이슈가 쟁점화된 것도 이 기간입니다. 이게 겹쳐지면서 6월 3주차에는 한 10%포인트 떨어진 74.2%로 하락했습니다. 네. 미사일 발사도 예, 그런데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연이어 G20 정상회고에 이어지죠. 그런 과정 속에서 76.6%로 75%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총영무 조대엽 등 인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최근에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과정 속에서 70%대 초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그 변화 과정 속에서도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이 보수층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긍정 평가가 상당히 크게 높거나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나 60대 이상 보수층 등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의 전통적 반대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뭐 40대 이하라든지 중도 진보에 비해서 낮긴 낮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19대 대선 때보다 지지층을 확대한 폭이 이 대구 경북이나 이쪽에서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지금 취임 100일째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지지층이 상당히 탄탄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 박스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 예. 원래 이제 박스권이라는 건 지지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거의 갇혔다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 시절에 굉장히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10% 박스권을 맞췄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20%대 초반에서 그때부터 박스권 얘기가 SNS상에서 많이 얘기 있어서 30% 박스권을 맞췄다. 40% 박스권을 맞췄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종편을 주로 썼던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는 거죠. 확장성이 없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10%부터 40%까지 계속 박스권이라고 표현했는데 70% 박스권에 갇힌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상 70%나 80%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인데 흔히 이제 여론조사에서 한 60몇 % 넘어가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압도적인 그렇습니다. 찬반이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66% 정도면 3명 중에 2명이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인데 3명 중에 2명이 전문가 조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보통 압도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네. 예.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지지율을 받아갈 야당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갈 데가 없어요. 지지율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많이 다른 이유는 이제 전문가가 얘기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제 야당이 구체적인 개혁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분석이 될 수 있겠고 또 많이 얘기가 됐죠. 이전 정부의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본질적인 이 지지율 고공행진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시대 정신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개혁 정책이라든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그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대 정신과 같이 간다는 건데. 맞습니다.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개혁 또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불통으로 점철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소통과 공감의 행보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 생각과 지금 현 정부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라든지 정책과 거의 일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공공행전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정신과 같이 가도 이제 그걸 잘 연출하고 내가 가고 있다는 걸 다 이해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상징, 그러니까 내가 시대정신과 같이 가고 있다. 네네. 내가 당신들의 뜻과 부합되는 결정과 사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또 잘 연출해서 전달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그거는 이제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공감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은 형식이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저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표현되지 않는 것은 모르는 법입니다. 이신점심은 예, 전 국민들 단위에서는 따질 수 연인끼리야 뭐 모르겠는데 동의합니다. 예. 잘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잘 전달되고 있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야당이 하는 비판들은 오랫동안 들어왔던 비판의 패턴이에요. 네네. 들어보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식상합니다. 네. 그렇죠? 폭탄, 세금 폭탄 그런 부분들이 이전 굉장히 식상하고요. 계속적으로 나왔던 프레임이었고. 불통이라는 것도 굉장히 식상하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현 정부를 정확하게 현 정부랑 뭐 다 잘하겠어요. 당연히 잘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미진한 것도 있고. 정확하게 비판을 언어를 못 찾고 있어요. 시대정신과 같이 못 가고 있는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비판을 그냥. 언어, 프레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 역시도 정책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생각.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뒤처져 있다는 걸 잘 몰라요. 현재. 그래서 과거와 같은 언어와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안 먹히니까 짜증이 나죠. 네. 짜증이 나고 한편으로는 분명히 과거에는 먹힌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들도 안 먹히거든요. 네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했는데 못 따라가고 있다 오히려. 네네. 그래서 지지들이 표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 모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운도 좋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지지층이 워낙 탄탄합니다. 일종의 이제 팬덤 아이돌의 팬덤 형상에 오히려 더 강력해. 더 강력할 정도로 지지층의 팬덤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 상황 그리고 언론 지형도 상당히 이전에 참여정부 때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과거에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팟캐스트도 없었고 SNS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종이신문이 한번 뭐라고 아젠다를 설정하면 프레임을 잡고 그럼 하루 이틀 후에 그 아젠다대로 뉴스가 흘러갔거든요. 다들 따라가고. 이제는 그 폭탄이라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 정말 세금 폭탄인 줄 아닌지 따지지 않고 따져보면 세금 폭탄 아닌데 세금 폭탄으로 실제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네. 그런 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또. 네, 근데 조금 우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지지율 이탈, 지지율 그 하락의 어떤 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런 날이 오겠죠. 네. 당연히 그런 날이 오겠고 100일째 저는 뭐 100일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제 생일도 잘 안 챙기는 사람이라 특별히 100일째를 따로 챙겨야 하나 싶긴 하지만 뭐 여론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왜 80%대가 나오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70%대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조사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현안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현안조사. 예. 네. 현안조사 이번에는 뭡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취임 100일째,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째를 맞는데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 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를 선택해라. 되게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되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가장 마음에 드는 긍정평가를 보자면 서민 약자 우선의 정책이 23%로 1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탈권위 국민 소통 공감 행보가 21%로 2위로 나왔고요. 뭐 뚜렷한 계획의 소신과 추진력이 19%로 3위로 나타났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엮어보면 탈권위적 소통 공감 행보로 서민 약자 중심의 개혁 민생 정책 추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의 기본적인 배경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요즘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줄었어요.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라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네.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아마 최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혁신선언문이 발표가 될 때 서민 중심 경제 지향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 혁신위원 한 분이 사퇴를 했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보수층에서는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뭐냐. 1위가 서민 약자 우선의 정책이 1위로 나왔어요. 반면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층, 중도 진보층 같은 경우는 탈권위적 국민 소통 공감 행보가 1위로 나왔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또 있습니다. 부정평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를 물어봤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예, 1위가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없다. 예, 맞습니다. 1위가 다른 내용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가 34%.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죠. 국민 3명 중 1명이 잘못하는 게 없다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1위가 나왔어요. 이거 재밌네요. 예, 재밌는 결과이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 없다가 예. 1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1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예. 나머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부정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국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은 크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네. 하나도 없다는 게 30% 중반을 넘고 없다 예. 있다는 게 이제 있다는 것 중에서 소개해드리면 예. 예.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34%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다한 선심성 정책이 19%로 1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도 없다를 제외하면 그럼 네 편, 내 편 가르기가 12%로 2위. 그리고 외교 안보 능력 부족이 11%로 이렇게 부정평가 톱3로 나왔습니다. 보수 정당들의 주로 공격하는 포인트들이네요, 이게.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고. 지금 여러 가지 선심선 정책이라는 프레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앞에 그 재원제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으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좀 중도라든지 이런 층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순위 숫자만 쩌르륵 읽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당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40% 떨어졌죠. 그런데 51.6%로 상승하면서 다시 50%대 회복했습니다. 50% 박스권이 같이 예. 그다음은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죠. 예. 요즘 8.27 전대 그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예. 월요일에는 처음으로 TV 토론도 실시가 됐는데요. 최하위였는데 지난주에 예, 언론 보도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면서 6%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를 면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광복절 전후해서 1948년 건국절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4%로 소폭 하락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최근 몇 주째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많이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라든지 개혁의 어떤 재원 조달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립각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올랐습니다. 6.6% 올랐고 약 2달 만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약 2달 만에 3위로 올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반등세가 끊겨서 5%로 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요 알려주십시오. 네.
예, 대통령 정당 지지율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14일과 16일 이틀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1,006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5.3%입니다. 취임 100일 문재인 정부 평가조사 같은 경우는 역시 TBS 의뢰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어제 하루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면접 자동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505명입니다. 표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동일하게 5.3%입니다.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수정 실장이었고요. 정도 진보에 비해서 낮긴 낮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19대 대선 때보다 지지층을 확대한 폭이 이 대구 경북이나 이쪽에서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지금 취임 100일째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지지층이 상당히 탄탄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 박스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 예. 예. 원래 이제 박스권이라는 건 지지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거의 갇혔다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 시절에 굉장히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10% 박스권을 맞췄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20%대 초반에서 그때부터 박스권 얘기가 SNS상에서 많이 얘기 있어서 30% 박스권을 맞췄다. 40% 박스권을 맞췄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종편을 주로 썼던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는 거죠. 확장성이 없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10%부터 40%까지 계속 박스권이라고 표현했는데 70% 박스권에 갇힌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상 70%나 80%는 제가 4.1%까지 올랐습니다. 최고치였죠. 그다음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강경화, 안대환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이 확산되었고 그리고 원비어 사망 기억하시죠. 외교 안보 이슈가 쟁점화된 것도 이 기간입니다. 이게 겹쳐지면서 6월 3주차에는 한 10%포인트 떨어진 74.2%로 하락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도 예, 그런데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연이어 G20이 정상회고에 이어지죠. 그런 과정 속에서 76.6%로 75%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총영무 조대엽 등 인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최근에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과정 속에서 70% 초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도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이 보수층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긍정 평가가 상당히 크게 높거나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나 60대 이상 보수층 등의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의 전통적 반대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40대 이하라든지 중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인데 흔히 이제 여론조사에서 한 60몇 % 넘어가면 어떤 사안에서 압도적인 찬반이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66% 정도면 3명 중에 2명이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인데 3명 중에 2명이 전문가 조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보통 압도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지지율을 받아갈 야당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갈 데가 없어요. 지지율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많이 다른 이유는 이제 전문가가 얘기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이제 야당이 구체적인 개혁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분석이 될 수 있겠고 또 많이 얘기가 됐죠. 이전 정부의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본질적인 이 지지율 고공행진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문당 사건이라든지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시대 정신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이라든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그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대 정신과 같이 간다는 건데. 맞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든지 개혁 또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불통으로 점철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소통과 공감의 행보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 생각과 지금 현 정부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라든지 정책과
평가가 거의 일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공공행전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정신과 가치가도 이제 그걸 잘 연출하고 내가 가고 있다는 걸 다 이해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상징, 그러니까 내가 시대정신과 같이 가고 있다. 네네. 내가 당신들의 뜻과 부합되는 결정과 사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또 잘 연출해서 전달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네. 공범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은 형식이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저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표현되지 않는 것은 모르는 법입니다. 이신점심은 예, 전 국민들 단위에서는 따질 수 연이 그 부정평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를 물어봤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예, 1위가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없다. 예, 맞습니다. 1위가 다른 내용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가 34%.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죠. 국민 3명 중 1명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1위가 나왔어요. 취임 100일 조사. 네. 어떻습니까? 취임 100일이 오늘이 취임 100일째입니다. 그래서 네. 조사를 100일 100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99일과 101일과 다를 것도 없잖아요. 예, 어쨌든 보면 0.6%포인트 소폭 내렸지만 네. 72.2%로 여전히 줄곧 70%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22.1%이고요. 취임 100일이니까 취임 후 현재까지 잠깐 이제 경과를 잠깐 보면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취임 초 5월 4주째에는 84